윤영호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일축합니다. 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오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 윤영호 전 본부장도 입건을 했고요. 혐의 입증을 위해서 정황을 알 수 있는 참고인 소환을 준비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그러면 경찰이 과연 이렇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언제쯤 결과를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진술 내용도 구체적으로 상세합니다. 물론 네네.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1차적 진술이 확보돼 있고 경찰이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영호 본부장을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면 될 것이고요. 네. 그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른 어떤 증거 확보엔 속히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겠죠. 이렇게 교차해서 확인하다 보면 이 부분의 혐의 사실이 입증 가능한 건지 실제 존재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통일교가 정치권과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했는지는 권성동 의원의 사례에서 이미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금품을 수수할 때의 상황이라든가 그 전후 과정, 한학재 총재에 대한 보고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이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가 임종성 의원 등의 관련 내용도 비슷한 양태로 전개됐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혀내는 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래 걸리지는 않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이 본부장 어제 권성동 의원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접근해서 했다는 것,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 진술을 이제 부인을 했어요. 이런 이제 처음에 했던 말하고 이제 말이 바뀌니까 야, 이게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렇게 바뀐 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원래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더 추가로 폭로를 이어갈 것으로 사실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심경 변화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추가로 나오지도 않고 이미 진술한 내용조차도 사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심경 변화가 생겼을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진술할 때는 적어도 이 국민의힘 야당에게만 준 게 아니고 여당 집권당에도 상당히 좋았다, 이 얘기를 동시에 얘기했을 텐데 사실은 특검이 한쪽은 다 뭉개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그 사이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관련된 것이 폭로가 됐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사실은 이 통일교를 사실상 지칭 겨냥해서 해산까지도 얘기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마치 한학자 총재가 만났을 거다,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와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그분과도 이렇게 얘기가 거론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아마 윤영호 본부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그러니까 본인의 중압감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처음에 의도했던 진술 당시와 견뎌볼 때 이게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 전상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덮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상황이 본인의 의도한 대로 없이 큰 물파고가 지금 오니까 지금 당황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배달 사고가 있었다면서 번복하는 이 취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언 번복, 우리 여 행정관께서는,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가 크게 이제 큰 줄거리에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권성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돈다발이라는 증거 사진이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의 그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본인이 이제 맨 처음에는 알려지기로는 그게 본인이 금품을 줬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은 본인이 직접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는 것을 봤다. 뭐 이렇게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권성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지만 전재수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증거조차 그리고 증언도 번복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약간은 뭐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저는 뭐 윤영호 씨가 그 법원에서 이제 뭐 궁지에 몰리자 예. 본인이 이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뭐 줬다 뭐 이야기가 뭔가 이제 자백이라기보다는 나 둘 다 친하게 지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그 과거의 진술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말을 바꾼 것을 놓고 경찰이 수사를 맡아서 봐주기 수사가 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과연 이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리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불과 넉 달 전에 차명주식 투자를 하고 네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건을 법사위원장 사퇴하고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네네. 넉 달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예. 어떤 그 이런 반구 수사 상황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울의 대장동 사건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다음에 남욱, 정영학 등등이 완전히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1심 선고에서 이 두 사람들만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항소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항소 포기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다 좌천시켜버리고 그냥 다 입틀막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정의와 이제 법치가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더더군다나 12월 2일 날은 우리가 이 사건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통일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의아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이 윤영호라는 사람이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서 묻히지 않으려면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있어야 경찰도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대충 묻어놔도 특검이 또 밝혀내겠구나라는 생각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로까지 좀 주장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요.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게 된다면 수사팀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 관련자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이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이것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이 민주당 관련된 통일교 부분의 수사를 덮었다. 이 비판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공소시효 도과를 의도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했다는 내용에 의하면 대가성 뭐 금품 수수였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뇌물에 해당되고 그 금품의 가액이 3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장한 바에 대한 수사 방향을 따라가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임종성, 김규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총선 전후에 자금 3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그런 의혹입니다. 예. 7년을 적용해도 공소시효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이 네네네. 실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저는 수사 인력이라든가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하면 사건의 구조나 내용이 이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확인된 바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